이따 교재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안 되는 사람 다 남아. 야, 이거 니네들 수능 문제라니까. 공수 원, 투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수능이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이야. 다음.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애들은 그럼 대학을 다 잘 가나요? 아니, 내신 교과는 됐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생님이 저쪽 지방에서 원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그 얘기야. 말도 안 되게 대학을 잘 간대 애들이. 어떻게 가는데요? 겨우 센 푸는 실력인데, 센을 겨우 푸는 실력인데 얘가 중앙대를 간다 이거야. 그 자기는 여기 인서울에서 가르치다 거기 가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겨우 센 수학을 푸는 아이가 중앙대를 간다니까. 중경외시를 간다니까. 그럼 걔는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중경외시를 붙는데 수시 전형은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거야 정시에서. 그래서 떨어진다 이거야.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낙차까지 하는 거야 최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저만 딱 맞추면 그냥 무조건 간대 그냥. 무조건 붙는데. 근데 수능 최저 맞추기가 당연히 2만 맞추면 되거든. 그러면 2루에서 원래는 중앙대학교로 가면 못 가거든 원래는. 그 못 가는 실력이 간다 이거야. 그런 점들이 좋다 이거야. 거기에서. 그럼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 저 1학년 때 내신을 망쳤는데 정시에서도 내신이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한두 개 등급은 차라리 수능에서 한두 문제 맞추는 게 어,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때부턴 내신이 반영이 되긴 돼. 정시여도 내신 반영이 되는데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막 다 그럴 텐데 한두 개 정도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음,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수시는 쓰긴 써요. 무조건 써요. 왜? 그 전형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떤 전형을 쓸지는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3학년 때 뭘 쓸지에 대한 게 정해지는데 뭐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별로 없을 거야, 다율아. 뭘 해놨어야지. 그렇지. 어쨌든. 그리고 수능 최저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시 대비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무조건 내신부터 잡는 거야. 선생님 내신은 안 쓸 텐데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할 때마다 너의 실력은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느슨하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계단형 곡선이 된다고. 근데 네가 3년 뒤를 바라보고 정시를 대비하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무슨 반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내신 대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정시를 바라보더라도 3년 뒤가 아니죠. 2년도 안 남았죠. 어? 2년도 안 남았어. 1년 10개월 뒤에 일을 1년 10개월도 뭐야? 1년 9개월이지. 야, 1년 9개월 남았어. 수능 보려면 되네. 야, 1년 9개월만 바짝 해. 1년 9개월 니네 때는 1년 9개월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내 나이가 되면 1년 9개월이 겁나 짧거든. 금방 지나가거든. 이제 봐. 니네들도 겁나 짧게 느껴질 거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냐? 너 지금 벌써 네 고2야. 근데 지금 그 느낌 있지? 더 짧아진다? 고2는 기억도 안 나. 고3은 나 고3 된 것 같은데 내일이 수능이래. 이렇게 돼. 앞으로 더 짧아져 시간이. 그럼 나이 40이 넘어가면 어떨 것 같니? 잠깐만 1년이 지났네? 1년이 또 지났네? 이렇게 돼. 아무튼 진짜니까 헛 허투루 하루를 쓰면 안 돼. 니네 때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야. 자, 공통 접선인데 유형별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똑같은 개념이기는 한데요. 그냥 위치적으로, 기하적으로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공통 접선이 아니죠. 접점에서의 두 접선이 수직을 이루는 관계예요.
그러면 곡선인데 되게 너희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곡선이니까 얘가 휘어지고는 자, 예를 들어 원이 있어. 원에도 접선이 당연히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수직한 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접선과 접점에서 수직하니까 얘는 당연히 어딜 지나가겠어? 원을 또 지나갈 거고. 그럼 원을 지나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원심력과 구심력, 벡터에서의 개념. 그런 거야. 그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뭐 아무튼 그거는 니네들이 기하 시간에 배우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접선을 갖는데 접점이 다를 수도 있고 접점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여기서 봅시다. 자, 얘는 F예요. 얘는 G예요. 그러면 두 개의 접선이 동일하니까 자, Y는 자, A에서의 접선이지 F'의 A에 X-A에 플러스 FA 이게 접선이야. 정리하니까 F'의 A, X-A, F'의 A 플러스 FA야. G의 입장에서도 접선, A에서의 접선 구해보면 Y는 G'의 A에 X-A, G'의 A 플러스 GA가 돼요. 근데 둘이 어떤 거야? 같은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같아야 돼? 얘네 둘이 같아야 돼. 첫 번째 조건. F'의 A는 G'의 A 뭐야? 기울기가 같다.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돼? Y절편, 상수항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 어차피 같다고 나왔지. A 같지.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돼? FA는 GA가 같으면 돼. 이게 조건이야. 자, 접점이 동일할 때, 접점이 같을 때, 자, 요거 이렇게도 설명 가능합니다. 공통접선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공통접선을 이렇게 하나의 접점에서 같이 가질 때에는 두 곡선이 접하는 거예요. 두 곡선이. 곡선이고 곡선인데 둘이 이렇게 스치고 가는 거야. 그러한 위치 관계로도 다르게도 표현도 해. 됐지? 두 곡선이 접할 때. 이 얘기는 무슨 말과 같아? 두 곡선이 공통접선을 가질 때라는 말과 같은 거야.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는 냅두고요. 요거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접점은 다릅니다. 접점은 다른데 공통 접선을 갖는 거죠. 자,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거는요. 자,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서 보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의 a의 x 마이너스 a, f'의 a 플러스 fa고 G 입장에서는 접점의 조합표가 B이기 때문에 Y는 G'의 B, X 마이너스 B, G'의 B 플러스 GB. 근데 두 개 다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조건 F'의 A는 G'의 B여야 돼. 자, 그럼 얘네 둘이 같고 그쵸? A, B는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A, F'의 A 플러스 FA는 A, B 다르니까 안 없어져요. 마이너스 B, G'의 B 플러스 GB가 같다라는 거 가지고 둘이 연립해서 A, B도 찾을 수 있고 나머지들도 다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36번 바로 1번 보도록 하자. 아, 나 쉬는 시간에 이거 뗀다는 게 이거 깜빡했네. 이게 잘 안 보이잖아. 저거 좀 미안해. 잠깐만. 아, 너무 안 보여서. 야, 이러면 좀 보이지. 그러니까 이걸 뽑아버려야 돼. 예전에 어떤 애들이 빛반사 때문에 칠판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나 집에서 한번 등을 내가 갈거든. 우리 집에서도. 한번 내가 등 갈다가
모르고 스위치를 안 내린 거야. 그래서 등을 이렇게 뽑는데 야 근데 안 죽더라. 이거 220볼트잖아. 그거 아니? 사람은 9볼트 넘어가면 죽어. 9볼트 넘어가는 거에 감전되면 죽거든. 그러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니네들 건전지 보면은 1.5볼트, 3볼트 그러지. 근데 그 네모난 거 있지, 네모난 거. 그게 9볼트야. 5볼트? 9볼트였던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 죽어. 감전되면. 근데 물론 내가 잠깐이니까. 잡다가 잠깐, 이렇게 된 거거든? 이야, 우리 수업 종강될 뻔했어. 그나마 이게 조금 낫지? 자, 계속 보자. 아, 훨씬 낫다. 내가 보인다, 글씨가. 아, 애들이 이거 빛반사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저기 창문빛 때문에 뭐 반사돼서 안 보이나 뭐 그러나 봐. 아무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조건 잘 기억하세요. 뭐예요? 접점이 같을 때. 접점이 다를 때는 이렇게. 자, 그냥 접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곡선. y는 ax제곱 플러스 b와 y는 x제곱 플러스 bx가 x는 1인 점에서 두 곡선이 접한대죠.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공통접선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분부터 하셔야 되겠죠? 2a x 플러스 2ax 3x제곱 플러스 b. 자, 첫 번째 조건 뭐라고 그랬죠? 그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굳이 직선 세우지 않을게요. 접선의 방식 세우지 않을게요. 2a는 3 플러스 b 성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돼? 1에서의 y좌표가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b 같아야 돼. 어머 a 나왔네. 1이야. a에다 1 대입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괄호 2번 계속 보도록 하자. 두 곡선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요거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두 곡선이 수직 교차한다야, 곡선이. 자, 두 곡선이 수직 교차합니다. 자, 그럴 때 A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첫 번째 둘이 어디에야? 교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접점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접선 이런 거 나오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죠? 연립해야 됩니다. 됐죠?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미분해야 되겠죠. 접점의 좌표가 접점이래. 교점의 좌표가 이거죠. 그러면 그 교점에서 수직 교차하니까 교점에서의 기울기. 뿔마구나, 뿔마. 그치?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어차피 여기서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둘이 어때야 돼? 수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A 찾으시면 되겠죠. 확인유제 빨리 풀어. 이렇게 해서 확인유제 풀고 나가는데 왜 비어있냐고. 질문. 지원아, 정지원아 질문해. 모르겠는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려면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하는데 응. 분모가 0이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알았거든. 둘이 왜 같아야 돼? 생각 어때야 돼? 둘이. 그래. 왜 같다고 해? 자, 다음 봅시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이거 그냥 합시다. 자, 40번입니다. y는 2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이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에 접할 때 얘한테 접한대. 그럼 얘한테서의 접선이 얘한테 접할 때 a를 찾으랬거든. 하자. 접선을 찾아버리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얘한테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접점이 다른 거예요. 미분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접선의 방정식 요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 위에 있는 접점의 좌표를 모른다고. 얘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접선이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모르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접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얘한테 얘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얘한테 t 집어넣었을 때 이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3 같아야 되는 거지요. 2t 세제곱 넘겨 그런데 여기서 a가 구해지진 않고 t도 구해지지 않아요. 다음 또 어때야 되죠? 두 번째 조건. 그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해서 t 갖다 대입합시다. 6t 제곱 마이너스 a가 접선의 기울기일 거야. 미분하고 t 대입한 거야.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정지원? 맞아. 마이너스 이씨 확 그냥 이씨.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여여 미분하고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죠. 6t 제곱은 a 마이너스 4예요.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a와 t 다 구해지죠. 연립합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6t 제곱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6t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4는 0. t는 근 1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요. 1 갖다 집어넣으니까 6 플러스 4는 a. 정답 a는 10이 나오게 돼요. 41번 푸세요.
보자. 질문이요? 질문이요. 의수. 됐어? 괜찮아? 중요한 건 이거 괄호 2번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자, 요거 보자, 이제. 다음 익힌 문제 봅시다. 자, y는 mx 플러스 2가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지. 그때 n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생긴 3참수가 있는데 얘랑 쟤는 y절편이 2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정점이 지금 0,2입니다. 거기서 요렇게 지나가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야. 여기 점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은 이런 거지. 얘가 y는 fx, 얘가 y는 gx였을 때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얘네 둘을 이렇게 연립했다 치자. 연립은 뭐 구하는 거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gx-fx든 fx-gx든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돼야 되니? 알파가 중근으로 나와야 됩니다.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3차 방정식이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나와야 돼. 근데 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중근 나오고 베타가 또 다른 실근으로 나와야 된다. 해봅시다. 자, 지금 요거 m은 뭐냐면요. 기울기죠. 얘 어디 지나가죠? 0,2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은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 T방정식 세요. 그렇지, 맞아. 접점 찾아야 되는 거야. 접점 찾아야 돼. 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지.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잡는 거죠. 그럼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t
플러스 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이게 뭐야? 접선이야. 요거 접선이 어딜 지나가? 쪼르르르르르르 가서 0,2를 지나가. 됐지? 그럼 0,2를 지나가니까 0,2를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 t 세제곱. 그래서 t 세제곱은 1. t는 1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나왔습니다. 3차 함수가 1,1을 지나가네요. 접점의 좌표를 1,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누가 1,1을 또 지나가? 접선이 또 지나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에요. 뭐 답은 구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y는 이거는 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자,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평균값 정리. 자, 롤의 정리는 뭐냐면은, 자, 조건이 보자. 조건이 중요해. 우리가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하고, 그리고 구간 A,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a는 fb이면, 됐죠? 조건 잘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연속하대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소리고요. 거기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꺾이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둘이 같대요. 자,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둘이 같은 거야. 어떻게 네가 그 사이를 그리더라도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게끔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려도 둘이 함수값이 같으면 어딘가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생긴다 이 얘기야. F'의 C는 0인 C가, X는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 내가 어떤 함수인지 거기서 F'의 C는 0이 되는, 저 뭐야? 이거 오늘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극점이죠. 극점. 내가 설명은 해주지 않았었냐? 극점 뭔지? 아, 이거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 여기를 극점이라고 불러요. 자, 극대점과 극소점이라고 불러요. 극대점, 극소점. 자, 오늘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초월함수, 너희들이 대수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예를 들어서 못 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 다항함수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계산을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겨요. 그럼 우리는 간접적으로 있다라는 걸 확인만 해주는 거야. 어떻게?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F'의 C는 0이 되는 X는 C라고 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는 하겠네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는 있다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있겠다라는 걸 알아낼 수는 있다고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다항함수는 존나 쉬워서 구할 수 있죠. 그냥 C를. 볼까요? 보기 1번 잠깐만 볼게.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 대해 구간 0 이상 4 이하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여라. 뭐라고? 롤의 정리. f 프라임의 C가 마이너스 2C 플러스 4죠. 미분하고 C 대입한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C 값은 2예요. 어떻죠? 0과 4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좌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나아가서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거 롤의 정리였잖아. 롤의 정리에서 이걸 빼는 거야. 함수값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뭐 A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였다라고 치자. B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였다라고 치자. 네 멋대로 어떻게든 그냥 미분 가능하고 연속하게끔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그리더라도 A와 B 사이에 어딘가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C라고 하는 점이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자, 미분 가능하고 연속하면 평균 변화율과 A에서 B가 뭐야? B-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F'의 C인 X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라고 그냥.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에 따른 문제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기 2번 볼게요. fx가 x제곱이래요. 닫힌 공간 0, 2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라. 자, 0에서의 함수값 0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 4입니다. 자, 0과 2 사이에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합니다. 다항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 2-0분의 f2 마이너스 f0은 f'의 c, f'의 c 미분해서 c 대입하면 2c예요. 2c는 2니까 c는 1이라고 나오죠. 어떻죠?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거 맞죠? 어때요?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0,0이고 2,4가 있었을 때 둘을 연결한 평균값,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죠. 됐죠? 이 얘기입니다. 자, 익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한 문제만 풀어줘. 이거 익히 문제만 풀어줘. 그냥 바로 넘어갈 거야. 풀어보는 시간 주지 않겠습니다. 쉬운 거라서.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대해 구간 x는 1 이상 3 이하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해라. 롤의 정리. 자, 1에서의 함수값 확인해 보시고요. 2입니다. 3에서의 함수값 확인해 보세요. 9, 3, 4, 12, 5. 네, 그래서 똑같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롤의 정리 뭐예요? f 프라임의 c, 2c-4인데 얘가 0이 되는 c가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바로 2번 풀어봅시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범위 확인해 보시고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럼 평균 변화율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2 마이너스 1분의 f2 빼기 f의 마이너스 1는 f'의 c와 같은 c를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분의 1은 사이에 있는 숫자 맞죠? x좌표 2분의 1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세요.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방에 2개 단원 한 방에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들어라 지후야. 자,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변곡점 다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자, 얘가 y는 fx였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보고서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함수인 f'의 x는 어떤 함수 값을 갖는 아이들이니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얘의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함수 값으로 갖는 얘의 기울기들을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야. 기울기가 함수 값이야. 기울기. 그걸 우리가 점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자. 자, 보시면요. 함수값이 즉 기울기가 겁나 컸어요. 컸는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얘는 함수값이 0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더 줄어들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해. 자,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지나가다가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도 기울기는 음수야.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요.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변해요. 얘가 도함수야. 자,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그것이 도함수예요. 얘가 f'의 x예요. 됐죠? 자, 우리는 미분한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니. 사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지금 다항함수여서 겁나 쉽지만 우리가 매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만약에 힘들어. 그릴 수가 없는 함수였어. 뭐 초월함수였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막 나중 되면 너네들 이런 함수도 할 거란 말이야. 고3 되면 미적분 2까지 하면은 막 로그 2의 x 플러스 사인 x 곱하기 막 이런 함수들도 막 배워요. 3의 x제곱 막 사실 이건 안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더러운 함수들을 배운다고 초람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 그럼 이걸 그릴래? 어떻게 그려? 감이 안 오잖아. 다항함수는 우리는 3차 함수면 선생님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는 알지만 얘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구하는 거냐면 얘가 올라가고 있네. 즉 증가하고 있네. 얘가 내려가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점, 필요한 지점에서만 확인하는 게 목적이야. 다시 얘기할게. 미분의 목적은 얘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누구? 초월함수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분된 도함수를 보고 얘를 추정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야. 잠깐만. 숫자를 집어넣어서 봤더니 미분해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봤더니 f'x가 0보다 크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러면 종윤아, f'x가 0보다 크면 난 뭘 할 수 있어? 접선이 아니라 자, 봐봐. 봐야지.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클 때 올라가서 얘를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본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fx는 어디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그 말은 f'x가 거기서 0보다 크겠네. 됐니? f'x가 0보다 크니까 쟤는 증가하고 있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알파라고 둘게요. 여기 베타라고 둘게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얘는 음수예요. f'의 x가 0보다 작거든?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fx가 감소하고 있네. 얘를 보고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너 집중해서 들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얜 여기서 0보다 크네. 양수네. 그러면 증가하고 있겠네. 라는 결론을 내려도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여기 단원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 지점, 꼭다리, 꼭지점 같은 거 여기. 자, 하는 김에 한 방에 설명을 하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개의 지점. 얘를 우리는 극점이라고 불러요. 극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꼬다리, 얘를 우리는 극, 대, 점, 그리고 얘의 높이, 극, 대, 값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그럼 가장 아래에 있죠. 얘를 극, 소, 점, 소점인지 소점인지는 헷갈립니다. 그거는 뭐 국어니까. 극소점이라고 불러요. 작을 소자예요. 다음, 얘의 높이를 극, 솥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항함수들은 우리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러한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점을 찾으려면은 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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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려가 봤어.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려가 봤어. 됐니?
거기서 도함수가 어떻게 돼? 0이 돼. F'의 X는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인 알파와 베타에서 원래 함수인 fx가 극점을 갖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서, 이거 다음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 자, 결론.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그냥 원함수라고 부를게요.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부를게요. 원함수인 fx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선 우리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을 해보면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런데 잘 봐. 요거는 미적분 2 내용인데 그냥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뭐 그걸 굳이 그러니까 내 생각은 굳이 이걸 미적분 2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자, 뭐 이계도 함수라서 여기서 가르치긴 하는데, 자, 여기 지점 보세요. 여기 지점. 어떻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 근데 이 지점을 지나가니까 다시 커지기 시작해. 사실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경계점.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고 해요. 곡선이 변하는 점. 곡선이 변하는 점.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은 도함수의 입장에서의 극점이야. 도함수의 입장에서의 극점이 변곡점이야. 다음, 얘 몇 차? 3차. 얘 몇 차? 2차. 3차 미분하면 2차. 이해가지? 자, 지금 다항함수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근데 자,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조금 헷갈려. 자, 우리는 그냥 증가 함수라고 부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죠. 감소 함수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감소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주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해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증가함수 fx가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에서 함수 fx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라는 말은 a와 b 사이에서 f'의 x는 어때야 돼? 0이 되어야 돼? 그렇죠. 0보다 커야 된다지. 그런데 이걸 조금 수정해 줄게. 이걸로 바꿔줄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지금 해줄 거야. 자, 다시 얘기합니다. x는 a와 b 사이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면 a와 b 사이에서 f'x는 0 이상이다를 만족시켜야 된다. 야, 정신 차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됐어? 자, 왜 그런가 설명을 해줄게. 원래 증가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임의의 실수. 자, 다시. 함수 fx가 증가한다. 이 말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임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들어야 돼. x1보다 x2가 크다이면 증가함수니까 어때야 돼? f x1보다 f x2가 크다. 이걸 만족시키면 얘가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얘가 같지? 자,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을 잠깐만 보도록 하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 얘 미분해 보면 3x제곱이야.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0에서 접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접선이 선생님 어떻게 뚫고 지나가? 잠깐이지만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야. 동시에. 접하는 것과 뚫고 지나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 여기 봐봐. 아까 배웠듯이 이렇게 되는 접선 나타날 수 있죠. 여기 접점이고 여기 교점이죠. 이 두 개가 하나로 뭉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한 점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함수거든. 애초에 우리가 나온 정의에 따르면 얘는 증가함수가 맞아요.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볼래? 서로 다른 의미의 서로 다른 안 썼네. 서로 다른 의미의 실수 x1, x2에 대해 x1보다 x2가 크면 이거를 얘가 만족시키고 있거든. x1, x2를 어디를 잡더라도 함수값이 항상 x2에서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증가가 맞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0에서의 f'x가 0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와 b 사이에서 얘가 함수가 증가하면 a와 b 사이에서 f'x는 0 이상이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에 주의를 하세요. 0보다 꼭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이상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에 대한 역은 거짓이야. 원명제는 참인 명제고 역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보자. a와 b 사이에서 f'x가 0 이상이면 a와 b 사이에서 함수 fx는 증가한다. 틀린 얘기야. 왜? 함수가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어도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어때? f'x가 0이지. 그러니까 0 이상인 걸 만족시키지. 하지만 얘 증가해 안 해? 안 해. 증가에 대한 정의를 만족을 못 시키거든. 됐지? 그러니까 영명제는 거짓이야. 하지만 원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이거 헷갈려 해, 애들이. 나중에 봐봐. 애들이 이거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이거 제대로 이거 설명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학교에서 애들이 이거 헷갈려 해서 질문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는 아니, 안 하겠다.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외워버릴 거다, 아마. 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야, 이렇게 다 이렇게 길게 있는 이 내용들을 내가 다 한 방에 다 설명한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증감표 익힌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죠. 이거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함수가 되게끔 하래. 그럼 어떻게 되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x가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원리 이해가 가니? 논리?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2a의 x 플러스 2a가 0 이상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이 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고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은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요거는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너네 고1 때부터 내가 얘기했어.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 이해 못하면 수능 못 봐라고 했던 게 이거야. 자,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0 이하. 그래서 a의 범위는 0과 6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감소하래죠.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 이하가 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감소가 되겠지?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a가 0 이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x축보다 아래 있거나 작아야 됩니다. 아래 있거나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같다, 작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가 0이야. a의 범위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차함수로 바꿔서 볼 거다. 자, 선생님 풀어볼 만한 문제를 풀게끔 하고 넘어갈 거야. 자, 앞에 봐. fx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인데 얘가 1과 3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서 f 프라임의 x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0 이하가 되면 되는 거야. 자, 생각해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얘의 극점이 존재하는데 어때야 된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과 3이 껴 있어야 되는 거야. 1과 3이 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서 감소하는 거 맞잖아. 해봅시다. f'x가 여기에서 얘가 0 이하.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니? 1이지. 근데 얘가 1과 3 사이에서 0 이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1 여기 있네. 3 사이에서 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3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3에서의 함수값 얘가 0 이하면 어차피 1과 3 사이에서는 다 만족될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야. 이해 가냐? 헷갈리지 슬슬. 집중 안 하면 헷갈려. 이해 못 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하라고 되는 거야. 자, 보자. 똑같은 문제예요.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에서 증가하게끔 만들래. 자, f'x를 구해보니까 f'의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고요. 얘가 0 이상 증가. 자, 그러면 얘가 최고 차이의 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0 이상이래. 자, 얘 꼭지점의 좌표가 자, 그래서 요거 뭐지? 실근의 위치. 정지현 뭐 떠올라? 내가 계속 중요하다고 맨날 하는 거.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세음절, 근의 분리. 근의 분리 하면 뭐가 떠오르라고 그러는데 세음절 자리? 됐다. 한판 죽이죠. 아이씨. 실근의 위치가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근의 분리 첫 번째 함.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 축, 대칭축 다 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이면 함만 해도 돼. 판별식, 대칭축 안 해도 돼 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입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a 플러스 9가 0 이상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상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9가 그래서 a는
뭐야? 3 이하. 따라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쪽 문제 풀어보세요. 질문이니? 없으면 계속 설명한다. 잘 들어. 자, 자, 극대 극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우리가 당함수의 경우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얘에 대한 도함수를 살펴보면 도함수가 여기가 바로 극대점, 여기가 극소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극대점과 극소점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게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경우에만 극대점이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극대점과 극소점에 대한 정의가 거기 책에 보시면 자, 열린 구간에 속한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그 a에서의 함수값이 어느 한 일정한 구간에 속하는 모든 함수값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돼. 등호 있다라는 점도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말장난 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가 A야. A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A는 극소점입니다. 들어야지, 종윤. 개념을 똑바로 들어야지.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함수값 찍고 이렇게 내려가죠. 미분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것이 상관은 없어요. 극대점은 뭐냐? 함수값이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건 작거나 작죠? 그러니까 얘는 극소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건 극대점이에요. 알겠니? 위에 있잖아. 극대점이야. 자, 크거나 같으면 극대점이고 A에서의 함수값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소점이 되는 거야. 극소점, 극대점. 봐. 얘는 뭘까?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는 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극점이라고 불러도 돼. 왜? 선생님, 얘가 주변의 값보다 크지 않은데? 같아도 되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얘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평평해. X축이랑 평행해. 여기 전부 다 극대점도 되고 극소점도 되는 점들이야. 정의에 따른 거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문제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정의에 따라서 겁나 장난질 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극대점의 정의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미분 가능하고 자, 다시 얘기한다. 미분 가능하고 자,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는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에서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극대점, 극소점 둘 다 되는 지점 맞아. 얘에 대한 도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 F면 F'은 어떻게 생겼느냐? 잘 생각을 해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양수가 돼. 다시 커져. 됐니? F'X가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극점이 아예 없게끔 생기는 3차 함수도 이렇게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얘에 대한 도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0이 되는 값이 없고 계속 양수야. 그래서 계속 양수야.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가장 최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기는 해.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자, 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기 위해서는 자, 사실 얘 극대, 극소점 둘 다 되는 지점 주변의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보단 작잖아. 그래서 이거 한 지점이었을 때는 우리가 극점이 극값이 없다라고 보통 부르거든. 그냥 얘는 극값 없는 걸로 치자. 자, 이렇게 중근이 아닌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극대, 극소를 모두 갖습니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겨요. 됐죠? f'x는 0이 허근을 가지면요. 허근을 가지면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극대와 극소예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 증감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162페이지 잠깐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봐봐. 주변의 값보다 크지? 극대. 주변의 값보다 작지? 극소.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얘는 극대, 극소가 전부 다 돼. 얘 극대. 주변의 값보다 높으니까. 얘 주변의 값보다 작죠? 극소. 극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야. 왜? 주변의 값보다 크다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작다고 말하기도 그래.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쭉쭉쭉 넘어가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사실 나는 이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할 줄만 알면 돼서 이것을 보세요. 표 보세요. 이 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증감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감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표예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표야. x가 변화함에 따라 f 프라임, 즉 도함수를 조사해서 f 함수에 대한 분석을 하는 표야. 이걸 증감표라고 해. 자, 요것을 보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할 거야. 자, 극값을 구하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도와주는 게 증감표거든. 지금 증감표를 작성하는 걸 보여주기는 할 거야. 근데 난 증감표를 안 써. 근데 지금은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냥 해줄게. 잘 봐. 자, 증감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얘의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당연히 능령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왜? 극점 찾으려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0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2예요. 그러면 증감표를 작성을 하는데 증감표 작성할 땐 자, 선을 4개 그리세요. 선을 4개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x가 변화함에 따라 f'의 부호를 조사해서 f가 어떻게 되는가 추정하는 거야. 여기 위에다 쓰는 것은 뭐냐? 특별하게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점. 예를 들어 극점 또는 변곡점 또는 꼭지점 또는 범위. 자, 예를 들어서 잘 이해해라. 만약에 얘는 다항함수에서 괜찮기는 한데 아무튼 얘 또한 범위가 만약에 요런 식으로 요딴 식으로 정의역이 제한돼 있어. 그러면 A 괄호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끝에 B 괄호. 그런데 만약에 이거 증감표 작성하는 방법이야.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지금 뭐죠? 모든 실수죠. 그러면 그냥 점점점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내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누구냐?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마이너스 1, 2를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는 방금 확인했어요. 거기서 f'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했죠.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 또한 중간에 생략할 거야.
잘 봐. 니네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서 얘의 부호를 조사하는 겁니다. 부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 넣어 보세요. 뭐 양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음수,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돼. 자,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플러스니까 F는 어떻게 하고 있겠니? 얘가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어떻게 하고 있겠니? 그렇죠. 그래서 위로 화살표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얘는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화살표를 해주시면 돼요. 양수니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뭐야? 극대. 여기다 쓰는 값, y좌표. 이거 뭐야? 극대값. 이거 뭐야? 극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극대값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7. 그래서 0이야. 자,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8이 16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7. 아, 더럽게 크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게 극소값이야. 자, 그럼 이제 니네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갈 거야. 또 어디 지나가? 2, 마이너스 27을 지나갈 거야. 뭐 요렇게 대충 요렇게.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올라가다가 얘가 극대점, 내려가다가 얘가 극소점. 그럼 그냥 곡선으로 이렇게 끝. 이렇게 해서 3차 함수를 니네들이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4차 함수죠.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기는 하지만 얘 무슨 함수일까? 짝수, 차수만 있네. 그렇죠. 우함수예요. 다항함수들 중에서 짝수, 차수만 남아있으면 걔는 우함수입니다. 왜? 이거를 만족시키거든. 마이너스를 겁나 우습게 알거든. 우함수거든. 그래서 Y축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의 그림을 그릴 거기는 한데 우리는 어쨌든 극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얘의 도함수 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겁니다. 인수분해하니까 4x x제곱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자, 증간표 작성을 하겠습니다. 증간표. 직선 4개 그려주시고요. 선분 4개 그려주시고요. x 변화함에 따라 f'을 조사해서 f를 그릴 거야. 자, 좌표 는 0이 되는 좌표가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칸 나누고 중간은 생략 거기서 도함수가 0이 되거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 근데 이거 3차 함수고 3차 함수 이거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아무튼 아니면 숫자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음수네.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야.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야. 됐니? 자, 그러면 f는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W.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으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입니다. 1 집어넣어도 1입니다. 0 집어넣으면 2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지. 마이너스 1, 1을 지나가네요. 마이너스 1, 1을 지나가네요. 그쵸? 0, 2를 지나가네요. 0, 2를 지나가죠. 1, 1을 지나가죠. 1, 1을 지나가죠. 다음 W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W 모양으로 그러면 4차 함수를 그린 거야. Y축 대칭. 됐죠? 극값 구했죠? fx 그래프 그렸죠. 너희들이 해봐. 368번. 증간표 다 작성하세요. 증간표 작성하세요.